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의 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사실 그 승소 사례를 자꾸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변호사가 뭐 다 이길 수 있나요? 근데 이 사건은 제가 그냥 패소 사례인데 한번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아깝긴 해요. 저희도 이건 정말 열심히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패소했어요, 결국은. 저희한테 의뢰하셨던 이분도 저희가 워낙 고생한 것도 알고 서면도 열심히 적은 걸 아시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뭐 자기도 어려운 소송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제가 스스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배터리 사고인데 자동차를 세워뒀는데요. 이게 고급 승용차긴 했어요. 자동차를 세워뒀는데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블랙박스용 보조 배터리에도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가 홀딱 타서 이분이 황당하죠. 차 세워놓고 그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커피 사는 동안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오니까 불이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나중에 차를 당연히 자주기 자동차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물어줬어요. 일부를. 근데 나머지 부분을 실질적으로 못 받은 거예요. 차값이 고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그 화재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보험회사에서 그쪽에다 청구하기도 해요. 배터리 회사에서 책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뭐 20년도쯤에 이거 보조 배터리를 달았거든요. 블랙박스용 보조 배터리를.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자동차 시동을 정차를 시키고 시동을 끄고 나가서 스타벅스에 들어가니까 그때에서 불이 점화가 돼서 이제 아마 본인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고 주문하고 지금 불이 막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했던 건데 답답한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참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조물 책임이라는 건 결국 저희가 뭐 스쿠터라든지 또 밥솥 같은 거 화재 사건도 얘기 드리지만 화재가 발생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요. 근데 제조물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왜 제조물 책임을 못 물었느냐? 저희가 밥솥 승소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동 스쿠터 같은 거는 전기적인 요인으로 거기에서 스쿠터나 밥솥에서 화재가 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왜 못했느냐? 여기는 그 제조사가 중국산이거든요. 제조사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거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조사가 이걸 또 제조도 안 한대.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도 안 돼요, 지금은요. 이미 예전에 수입한, 지금 현재는 없어진 거예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조사나 수입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품종은 안 팔고 그 제조사랑 수입사를 확인을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조 배터리를 제작해서 설치해준 데를 상대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 회사가 탄탄하냐고 상관없는데 무너지면 밥솥 같은 거나 냉장고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되지만 제조사도 없어지고 수입사도 없어지면 제조물 책임을 못 물어요. 제조물 책임 못 무니까 이거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보조 배터리를 달면서 정품 전선 안 쓴 거 아니냐.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들었던 배터리가요, 계속적으로 리콜 실시를 공지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리콜하라는 그 통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분이 개인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그 리콜 받으라고 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갖다가 못 들었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설치해준 곳에서 우리한테 리콜 하라고 받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왜 이거 리콜 통지도 안 해줬느냐. 그 당시에 그 전에 알았다면 했어야지. 그것도 니네가 어떻게 보면 계약상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고지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정품 그 선을 이용하지 않고 체결한 거. 또 하나는 뭐 체결상의 과실도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체결상에 있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화재조사 보고서에 보면 감정 결과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화재가 발생한 이 차량 전면유도 안쪽 브레이크 부스터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발화가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 그 절연 파괴 상태랑 차량 블랙박스 영상등 관련자를 고려해 볼 때
보조 배터리의 과충전에 따른 절연 파괴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결국 여러 가지 그 발화부나 주변 그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보조 배터리 과충전에 따른 절연 파괴다. 그래서 지목해줬어요. 배터리라고. 근데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차량, 그러니까 배터리가 아니라 차량을 그 만든 데다가도 저희가 사실조회도 하고, 너네가 지금 배터리 연장선이나 뭐 다른 필요한 전선을 동봉해서 줬느냐, 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화재가 발생을 가끔 하느냐, 화재가 발생한다. 그럼 어느 화재가 발생하느냐? 이 보조 배터리에서 가끔 화재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항상 정품 이용하라고 한다라는 것도 고지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국가수에다가 계속 저희가 사실조회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묻고 확인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한 부분만 갖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여기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조 배터리 일부에 대해서 리콜 실시가 공지된 사실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이 제품에 대해서 즉각적인 사용 중단을 공고한 소비자 안전주의 명령을 발령된 사실로 인정한다까지 됐어. 그래서 이것도 사실조회하고 우리가 기사 찾아가지고 다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리콜 실시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원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거 불나니까 조심해라라고 해서 소비자안전주의보까지 발령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제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리콜 대상이었던 것과 제품이 좀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고일도 그 오히려 리콜이 문제 삼았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제품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설치된 것도 반드시 고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리콜 받으라고 안내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정품 그 선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배터리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잘못 선을 연결한 게 맞냐? 그거는 아닌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뭐 다른 화재 발생 원인이 배터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 패소했어요. 정말 제가 얘기 들으면서 답답하고 정말로 많은 자료를 위에서 물을 찾아오면서 저희가 자료 수집을 했는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조사를 찾지 못한 게 이게 그 회사를 상대로 와서 소송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되려면 환자를 잘 선택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을 자꾸 선택해서 치료를 하면 명의가 안 되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살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수술을 하면 명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도 잘 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해서 하면 변호사가 되겠죠. 근데 가끔은 도전해 봐야 될 수밖에 없고 그 원고, 그러니까 소송 오래 한 사람이나 뭐 피고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너 오래 한번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험을 고지하고 이건 안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냐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도 승소율이 굉장히 높은 변호사 중에 하나지만 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분명. 근데 그럴 때 마음이 되게 무겁고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보조 배터리 이거 주의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제조사가 어딘지 꼭 확인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고지를 받으시고 확인하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소송이 패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변호사를 또 선임하거나 하실 때 또 변호사가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같이 그거를 법정에 현출시켜서 뭔가 공정한 재판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뿐이지, 변호사는 지는 사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패소 사건으로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심하십시오. 화재는 항상 여러분에게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